오늘이 이제 종강인데 다음 주에 OT를 이제 어 촬영을 할까 하다가 일 주일 전에 모고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야 이제 마음도 정리하고 계획도 세우고 이럴 거기 때문에요. 그걸 좀 먼저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열심히 안 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짜 좀 안 하신 분은 이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도 반드시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이제 중요한 것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 보고 안내를 이제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진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합격 수기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했었나 이제 증거들을 PPT에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글로 나누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했었는지 결과물을 보여주시는 분들에서 항상 이제 빠지지 않는 게 포스트잇이에요.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는 그 3M 회사 있잖아요. 그 3M 회사에서 가장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어떤 접착제를 만들겠다 하는 아주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했대요. 근데 아주 긴 프로젝트의 끝에 결과물이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대했던 결과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면 마르지도 않고, 완전히 마르지도 않고, 어딘가에 완전히 붙지도 않았대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그냥 창고 한 곳에 실패한 프로젝트로 사장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어떤 연구원이 한 결과는 이거였어요. 바로 포스트잇. 내가 메모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 가지고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책에 이렇게 끼워 두는데 그것이 살짝살짝 붙는다라면 어떨까? 그 마지막 노력이 포스트잇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이 됐고 사장될 수도 있었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상에 선생님들 전 세계에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실패한 발명품에서 시작이 됐는데, 정말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고 이 합격생들의 수기에 항상 등장하는 진가를 드러내지 못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의 비가 오늘 정말 많이 오네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순간들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근데 공부에 제가 목소리를 더 크게 낼게요. 자, 공부의 순간이든 아니면 인생의 순간이든 이런 순간들이 꼭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했어.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정리가 된 것 같지 않을까? 그리고 노력을 했는데 뭔가 기대했던 결과가 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문풀이 끝날 때 제가 앞에서 시작을 한 것처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1 년의 여정을 함께 해 왔는데 남은 마지막 여정이다. 이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진가가 드러날 수도 있고 사장될 수도 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제가 인제 인생을 쭉 살아 보니까, 제가 뭐 할머니가 나이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꽤 이렇게 쭉 지나와 보니까 그 순간에 몰랐던, 정말 더 이상은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더 나아간 것 같지 않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순간이, 그 마지막 순간이 내 삶이 진짜 더 좋아지고 내가 바랬던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더 좋은 결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사실입니다. 근데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순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이유는, 모의고사 기간을 그때부터 공부를 너무 안 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완성이에요. 선생님들이 프로젝트를 쭉 진행을 해 가지고 뭔가 어디에도 완전히 붙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완전히 마르지도 않는 것 같은 그 포스트잇이, 포스트잇으로 진가를 드러내려면 마지막 단계가 완성의 단계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정말 잘 보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안내를 좀 드릴 건데요. 업로드하는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채점을 우리가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채점을 왜 하는가, 그리고 채점 자료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공부 계획을 수립할 때 선생님들이 고려하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 요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기출 답안의 모음 파일인데요. 저는 이제 유의미한 그 시험의 변화, 누리과정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이전의 시험 문제들은 확실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총 14개 년도가 되더라고요. 2013년 추세부터 정리를 하면. 그래서 제가 물론 올려놨던 게 있는데 오탈자 다시 한번 보고 25년도 거를 추가해서 이거는 교육과정 A, B만 올라갑니다. 요거를 이제 추가를 해 가지고요. 1 주차 모고 지난 주말 지나서 월요일 날 강의 올라가잖아요. 고때 인제 12시에 올라갈 때 같이 파일을 올릴 거예요. 모의고사 파일 묶음이랑 이 해설 문제랑 같이. 자, 그러면요. 주제별로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죠. 우리가 부모 교육 따로 하고 수학 교육 따로 하고 이렇게 주제별로 심도 깊게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전체 문제로 종합되어 있을 때 대문항 하나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의 감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시험 감각이라는 걸 익혀야 됩니다. 자,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기출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익숙한 답안들인데 왜 해야 되지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1 주에 2 개년도씩 하면 7주 과정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1 주에 2 개년도씩 시험 시간하고 동일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풀 수 있도록 프린트해서 준비해 두고서 요일에 아침부터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출의 난이도나 시험의 변화 양상을 2 개년도씩 보시면 최근부터 거꾸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옛날 거부터 가셔도 되는데 저는 끝으로 갈수록 최근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기출의 난이도라든지 시험의 변화 양상을 쭉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쉬웠을 때도 있고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도 있고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모호하게 나오던 시즌이 이렇게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넓게 봐서는요. 팀이 한 5년 정도씩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2019 추시부터 23년도 문제까지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작년부터 한 텀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변화의 양상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문제에 너무 매몰되어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출은 익숙하기 때문에 쉽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해에 새롭게 느꼈던 사람한테는 난이도가 쉽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늘.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유념하시고 또 하나는 '문제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 선생님들이 보통 어려운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나의 실력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늘 일정 비율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 양상이나 난이도를 보면서 다시 마음의 평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기출에서 이 정도를 소화할 수 있네.' 또 마음이 좀 어려워졌을 때, 그리고 마음이 좀 다운될 때 있잖아요. 자신감 떨어지고. 그럴 때 '아, 기출인데 이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실력을 그래도 지금까지 쌓았어.'라는 어떤 느낌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데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기출 공부를 항상 하려고 하는데 답을 너무 다 알아 가지고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초반부에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시간에 동일한 텀을 두고서 서술까지 그 정도 수준으로 써낼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해 보시면은 다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모고와 더불어서 그 주차에 해결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출을 이렇게 14 개년도를 쭉 돌리고 그리고 모고 7 주차를 돌아가면 거의 다 빠짐없이 전 영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기출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계획하에 다시 쭉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분에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시험장려 요약본이 올라가는데요. 시험장려 요약본은 2 주차, 그러니까 2 주차 강의가 올라갈 때부터 2, 3, 4 2 주차가 아니죠. 맞죠? 그래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과목이 올라갈 텐데요. 과목 순서는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올릴지는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확한 스케줄은 보고 시작하는 날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스케줄표는 올릴 거고요. 시험장려 요약본은 이렇게 아주 이제 그 한 페이지에 굉장히 축약을 해서 담아 놓는 자료인데 저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5 주차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놓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있는데 6-7주 차에 그런 어떤 컨디션을 유지하는 정신적인 멘탈은 올림픽 선수가 아니면은 쪼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2주 차에는 그 정도의 정신력이 발휘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도 들어오지 않을 때 그냥 전 영역을 돌려보고 싶은 자료로 활용을 하셔도 된다. 자 근데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선생님 이걸 꼭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익숙하게 봤던 게 어휘력 캘린더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약하기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저만의 단권화가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돌리세요. 그러니까 나의 익숙한 자료를 쭉 가져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무언가라도 마지막에 그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만든 자료이고요. 이게 필수라고 저는 솔직히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내가 마지막까지 계속 전 영역을 돌리던 자료가 더 익숙하고 더 좋다. 마지막까지 그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다. 그럼 그걸로 선택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걸로 지금 일 모고에 넘어오면서 섣부르게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마지막에 너무 많은 걸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를 좀 위해서 필요한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리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안에 최대한 줄여서 넣기 때문에요. 뭐 조사라든지 문장은 완성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페이지 안에 '여기까지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고요. 좀 추가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행 사항에 말씀을 드리면서 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7 주 차니까 이 7 주 차를 딱 끝내고 나면 시험 전날까지 총 2 주가 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7 주 차를 최대한 공부를 하시고 마지막 2 주에 공부가 안 될 때는 그냥 전 영역 회독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직강은 토요일 오전에 시작이 될 거고요. 물론 문자 안내가 다 갈 거예요, 시간. 그러면 제가 점심시간 이후에 시험 끝나고 오후에 해설 강의를 합니다. 자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선생님들은 답안지를 제출해 주실 거고요. 그 답안지를 가져가서 채점해서 자료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 다음 주에 돌려드려요. 이게 순위를 뭐 기록하는 게 좋냐 아니냐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순위가 사실 필수적인 거는 아닌 것 같고 평균 정도를 말씀드릴까 해요, 이번부터는. 그래서 1 등, 2 등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그래서 평균 점수를 내서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갈게요. 자 그리고 채점 1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1차 채점팀이 운영이 되는데요. 한 주차에 4 명에서 6-7 명까지 회차별로 좀 모일 수 있는 인원대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 모의 채점을 하면요. 일 주일에 그 1차 채점 후에 선생님들이 '아 이건 도저히 채점이 안 된다.'라고 포스트잇 붙여 놓은 거랑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 중에서 '이건 선생님들은 채점을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가 한 두 문항 정도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저만 채점을 하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채점이 어렵다고 표기한 문제를 중심으로 제가 이제 1차 채점이 끝난 걸 받으면 그걸 다시 쭉 채점을 하고 그다음에 저 전용 문제를 제가 채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려던 거에서 수험생 수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답이다. 혹은 완전히 오답이 많이 나온 사례이다. 혹은 이거는 보완을 하지 않으면은 채점자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 점수대를 가르는 세모 점수가 나온다. 요런 것들이 있을 때 정리를 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하는데 하루로는 안 돼요. 한 일주일에 이틀을 쓰면 엄청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점에 따라 어렵다고 표기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제가 그 문제를 다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서 설명한 기준하고 채점이 다르게 됐다라고 느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은 제가 다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실제 채점도 그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준만 가지고 선생님들의 팀이 서로 의논하면서 채점을 하잖아요. 그러면 채점자 의도를 100% 흡수하지 못한 채점자는 있을 수 있어요.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그래서 시험은 사실은 완벽한 채점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지만 그렇다고 AI가 도입되는 게 낫냐 했을 때 AI가 이제 면접에서 도입된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AI도 문맥 흐름에서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해주려는 해서 점수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 모두 다 장단점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채점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작년 예시 중에서 우리가 문풀반에서 그래도 해설 문제로 봤던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 빨간색 표시를
문제에서 답안을 사진 찍어서 타이핑하는 역할을 또 맞는 선생님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제가 왜 틀렸는지를 메모를 하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남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료를 반드시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합격생 선생님들이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다. 그리고 인강생 선생님들이 채점 기준을 세우고 내 답이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정답에 대해서 샘플이 나가는 거는요. 아, 이거는 선생님이 한 거잖아 라는 생각으로 나를 굉장히 러프하게 채점하는 분들도 있고 또 타이트하게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채점의 기준에 대해서 파악해가는 것은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론 답안에서 해설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내용이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는 나와야 된다. 말씀을 드려도 그게 100%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분명히 이 어딘가에 내가 걸려 있을 수 있거든요. 보시면은 아, 이런 사람들, 이런 답안들은 굉장히 위험하겠구나라는 판단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점을 내가 해보고 끝나면은 절대 안 돼요, 공부가. 그리고 왜 이런 사람들은 모범 답안에서 정확하게 기준이 들어갔다라고 보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쓸 수 있나라고 아주 훌륭한 공부가 완성되어 있는 분들은 저는 항상 모집단이 100명 정도 되어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평균을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상위 10%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까지 완성이 안 된 분들과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완성되었다고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떤 채점자에 걸려도 기준이 결국은 동일하게 채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은 분들의 싸움은 뭐냐면 조금 더 채점이 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해져 가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특히 세무 표시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잘 보시고 모고를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세모 표시와 내 답안이 비슷할 때 어떤 부분이 정답과 비교해서 보완돼야 되는지를 반드시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이 모고는요, 제가 시간, 비용, 노력을 엄청나게 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포기할까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러면 왜냐면 모고 기간에 사실 강사는 문제 내는 시간을 확보하고 싶거든요. 이 문제 내는 시간이 이 출제자분들은 30일 한 달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 안에 채점과 이 모고 문제를 내는 걸 다 돌아갈 때 진짜 너무나 타이트한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까도 생각하지만 이거는 공부에서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들여서 하는 거니까요. 이거를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넘기지 않으려면 이거를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잡아서 확인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건 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질의응답은요. 25 모고반 질문 게시판을 제가 1주차 수업 후에 월요일, 그러니까 강의가 올라가는 월요일날 생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안내글을 반드시 읽으시고요. 형식을 맞춰서 올려주시지 않으면 답변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형식을 맞춰서 올렸을 때 다른 분들이 검색을 해서 같은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다. 그러면 새롭게 생성하지 마시고 댓글로 추가해 주세요. 질문을 댓글로 추가해 주세요. 자, 그리고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들을 제가 이제 PPT로 조교 선생님한테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해설 끝나고 할지 아니면 따로 촬영을 할지는 아직은 정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이제 확정을 처음 진행하는 때 할게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을 돌아갈 거니까요. 일주일 복습을 하시는 동안 올려주시면 되고요. 종강한 문풀반 질문을 종강을 했지만 뒤에 이제 뒤에 이어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일에서 2주 간격으로 한번 확인해서 추가 촬영을 해서 문풀반 쪽으로 올릴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반 계획 세울 때 고려할 사항, 이 너무 많은 스터디나 너무 많은 모고 수강으로 해설도 미처 듣지 못하고 답안만 맞춰보고 끝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잇이 마지막으로 인정을 받아서 세상의 사랑을 받는 그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이 되려면요. 이렇게 가는 건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기간에 그냥 너무 빨리빨리 지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꼭 포함하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기출을 어떤 요일에 어떤 시간에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총 7회 모고에서 다루는 것은요. 이래요. 제가 강론만 써놓은 이유는 교육과정이랑 개론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한 회차에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량상. 그렇기 때문에 강론을 일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 영역이 하나의 주제가 한 회차에 다루어져요. 예를 들면은 사회성 발달에서 신사회적 발달 혹은 뭐 사회 인지가 1회차에 나왔다. 이러고 하면 한 영역, 한 과목에서 한 영역이 그 주에 마스터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단계적인 사고를 했어. 그래서 수렴적으로 어떤 답을 썼는데 그게 맞았어요. 그럼 그거는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빨리 넘어가서 그 주에 정리가 끝나요. 근데 단기적인 사고라기보다는 뭔가 헷갈리다가 맞췄어. 이러면은 그 심도 깊은 공부가 그 영역에 대해서 그 주제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문풀판 분류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다시 그 문제만 쭉 돌아가면서 실력을 완성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선생님들이 이제 모고 기간에는 한 주차의 전 영역인데 전 영역 중에서 전 과목 중에서 한 주제씩을 마스터한다. 이렇게 보시는데 강론이 그렇고요. 개론이라는 교육과정을 이제 세부적으로 계획을 좀 추가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전 영역 활동이라는 어떤 이슈가 있죠. 그래서 암기를 더하면서 유지해 가는 거. 그래서 이것은 뒤로 갈수록 횟수가 빨라지겠죠. 근데 앞으로 갈수록 요 공부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너무 빠르게 여러 번, 뭐 30회를 채워야 된다. 이 횟수 자체에만 행위에만 너무 목적을 두시지 않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하실 점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7주차 모고까지 이렇게 세부적인 공부를 완성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뭐 문풀 물론 완성 안 됐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완성을 하는 거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요. 자, 1년의 여정 함께 왔어요. 자, 기억할 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체 준비하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 많이 뽑을 때는 5, 6천 명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통상적으로 보면요. 지금 보시면 하물며 영어 학원을 가도요. 시작하는 클래스의 반은 엄청 넘쳐나요. 그런데 어느 영역이나 마지막 코스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응시를 하는 그 인원 중에서요. 허수인 분들, 그러니까 중도에 좀 포기했는데 시험 보겠다. 아니면 마음가짐 자체가 꼭 오래여야 된다라고 마음을 안 먹고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완주를 못 하거든요. 그럴 때 어쨌든 경험상 본다라는 시험 사람까지 인원을 합치면은 40%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완주해서 공부한 사람들의 인원은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마지막 코스까지 버티는 사람이 그래서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법을까지 열심히 했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모고반을 그렇게 협의하시면 어디에도 완전히 붙지 않는 종착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코스의 완주라는 것을 오늘 마음에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제가 강의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올해 우리가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문풀이 완성이 안 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공부 좀 열심히 하려 쳤더니 남자친구가 좀 이상하게 굴어. 아니면 집안에 누가 아파.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런 분들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 뼈가 부러지면 수술을 앞두는 분까지 생겨요. 그것 때. 그러고도 붙는 선생님들 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인생에 어떤 사계절에 있는지는 모르는데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잘 보내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겨울을 진짜 잘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결단을 미리 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모고반을 오시라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OT를 진행을 했고요. 더 이상 못할 때 같을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시험 친 날, 그날 끝나고 난 뭘 하겠다. 이런 거를 무조건 생각하시면서 저는 2차 할 때는 1차보다 이제 에너지 소모가 더 크고 개인 시간이 아예 이제 1분도 있나? 이 정도로 부족한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가장 뭐 좋아하는 여가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2차지도 완전히 끝나고 내년 강의 넘어갈 때까지 한 일주일 있나? 작년에는 너무 끝까지 해서 시간이 좀 없었어요. 근데 한 2, 3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드라마를 완주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게 뭐 어디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오늘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원하는 뭔가 하나만 내가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한 번 더 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